안녕하십니까. 철철교주입니다. 오늘 강남역 LBC, 여기 LBC거든요? 저 위에 보이시나요? 네, LBC 카페에서 종로 제 작업실로 이동하는 동안 좀 수다를 떨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투스 겸 시동을 켰습니다. 제가 운전이 몹시 서툴지만 그래도 같이 좀 즐기면서 수다 좀 떨면서 한번 가볼게요. 시동 알아서 비오리가 편집해 주겠지 뭐. 어이구,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작업실에 갑니다. 예. 개 진짜 귀엽네요. 네, 제가 은근히 주민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요즘 강남 말이 많죠. 강남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가는 바람에 민방위를 아직도 받고 있거든요. 올해인가? 이제가 끝인데, 내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끝인데, 가면 이제 강남구청장님께서 강남구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좀 민방위랑 뭔 상관인가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또 떴더라고요. 이제 민방위 훈련을 오신 분하고 이제 보성이 오고 간.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시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방송을 좀 만들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LBC의 취지랑은 조금 맞지 않죠. LBC는 우리가 이제 모든 정치적이나 종교적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거지, 저희가 나서서 어떤 한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가 좀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공돌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공학적으로 있거나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자신 있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하는데, 어떤 사안에 정성적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거는, 아니면 혹은 인문 역사 쪽인 거는 좀 오래 고민을 해봐야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이미 세상은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있거나 어느 한쪽에 이미 쏠려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린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많은이라고 해야 되나, 일부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적은 양의 정보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최소한 같이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게 좀 LBC의 취지라. 일단 제가 화술강좌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상호 레포를 형성해야 된다. 서로가 이제 상호 레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서로가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서로가 이 사람이 최소한 내 적이 아니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입장이어도 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좀 약간 좀 소규모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부모랑 자식 간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적으로 규정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불행의 씨앗이거든요. 누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도 없고, 아무튼 제가 또 운전하면서 혼자서 운전하다 보니까 또 약간 꼰대질을 하려고 그러네요. 길이나 봅시다. 방금은 노년역을 지났고, 신노년역을 지났군요. 그리고 이제 노년역으로 가는데, 아까 우리가 지난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강남역 거리라고. 근데 저기가 원래는 이제 신노년역이라고 버스 정류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게 저번 주부터 강남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강남역 2호선인가? 그리고 원래 강남역이었던 버스 정류장은 강남역 분당선으로 바뀌고, 좀 더 헷갈리는 건지 덜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LBC를 찾아오실 분들은, 과거에는 그냥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강남역 분당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년역으로 가고 있죠. 노년역.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구름의 숯이라고, 과거에 민셰프랑 같이 맛집 탐방을 했던 그 코스 스시집이 있죠. 되게 고가라 또 가진 못하는데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 셰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주방장님이 알아서 이제 내주는 거예요. 음식을, 초밥을. 중간에 튀김도 잠깐 있고, 5만 가지
표법이 다 있는데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일식 요리사인 민셰프의 말로는 그 가격 대비 가성비는 자기가 다녀봤던 어떤 식당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의 침방울 들어보십시오. 저와 민셰프이 맛집을 탐방하며 탐방하고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그냥 강남역 보면서 같이 수다 떠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LBC의 이제 다른 방송을 즐겨 보시다가 이런 것도 있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어떤 걸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연쇄살인 엑스파일 많이 들으시겠죠. 연쇄살인 엑스파일 얘기를 잠깐 하면, 연쇄살인 엑스파일은 원래는 그 슈퍼스타 LBC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팟캐스트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경쟁해서 좋은 콘텐츠를 런칭시키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반칙 같긴 하지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주최를 하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에게 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드한, 많은 청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하드하지만 청취계층이 넓더라고요. 폭이 넓더라고요. 산모부터 학생들,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가리지 않고 많아져서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어쨌건 연쇄살인 엑스파일은 시즌제 방송이에요. 뭐 이걸 닥치고 연애상담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런 계속 쭉 가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화술강자라던가 뭐 이런 강남오빠 연애운수처럼 딱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약간 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드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나요? 어쨌건 그렇게 엑스파일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방금 전화가 오는 바람에 살짝 끊겼네요. 이제는 이제 신사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굉장히 큰 개가 지나가는데 카메라 잡혔나 모르겠네. 엑스파일은 그렇게 미드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그냥 시즌 단위로 본다라고. 지금 시즌2죠. 저희가 시즌2인데, 시즌2는 아마 연쇄살인만 20명 정도로 해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좀 긴 공백기를 가지고 시즌3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다리시는 동안 LBC의 다른 방송들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른 콘텐츠도 저희가 연쇄살인 엑스파일 못지않은 또 준비를 하는 그런 방송들도 좀 제작을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재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항상 이 콘텐츠 발굴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레미레제라블 뮤지컬 하네요. 얼마 전에 뮤지컬은 아니고 제가 발레 공연을 처음으로 봤는데, 이렇게 막 드라이브하고 발레 얘기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근데 제가 발레 공연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것도 이제 누가 초대권 같은 걸 줘가지고 처음 봤는데, 제가 뮤지컬이나 연극은 비싸서 자주는 못 가지만 엔겔 지수가 거의 1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거의 이제 문화생활이라고는 없고 그냥 먹는 거에 돈을 다 쓰는 그런 식으로. 버는 거랑 비교를 하면 항상 마이너스인, 그리고 식비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생활을 거의 못 하는데, 이제 초대권을 받아서 우연히 이제 지인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발레 공연을 봤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봐오던 뮤지컬이랑 발레 공연을 비교를 해보니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이 더 재밌습니다. 뭐 익숙하고 스토리도 눈에 딱 들어오고 음악도 계속 느껴지고. 근데 이제 발레 공연을 이제 무식한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발레 공연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발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1막, 2막으로 되어 있는데, 1막 시작에 그 1막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그냥 한 서너 줄 정도 줄로 나와요. 그게 끝이야. 2막 할 때도 서너 줄 정도 줄. 뭐 좀 더 길 수도 있고, 길어야 이제 뭐 동화책 두 페이지 정도, 동화책에 이제 그림 많은, 그렇게 몇 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야 돼요. 그 화면 속의 배우들은 대사가 없고 발레로만 하는 거죠. 발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의 중간에 보면 뭐 태권도 비슷한 동작도 태권무라고 그러죠. 태권도 동작도 보여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하지만 뭐 난타 같은 것도 있고 어쨌건 배우들의 몸짓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객들한테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그 보는 동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불친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머리를 더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더 호흡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뮤지컬인데 음악 막 들리면서 배우들의 목소리와 그런 연기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냥 발레만 봤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재밌다고 느껴야 물론 내가 무료로 갔지만 이게 시간이 덜 아까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근데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종로에서도 오래 살았고 강남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살기로는 종로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좀 취한 분들이 거리에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면 일단 교통도 여기저기 편하고 제가 평소에는 차를 잘 안 몰고 다니거든요. 좋네요. 이렇게 서울 드라이브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밤에 새벽에 홍대를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홍대 좋죠. 홍대를 오래 다녀봐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홍대 여대생을 사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대를 그때부터 다녔었죠. 그때는 다 시장이었던 길이 지금은 다 맛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맛집이 변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맛있다 하고 다음주에 가보면 없어. 그리고 새로운 집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맛집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갖고 오셨나 보죠. 그래도 어쨌건 다 맛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무한 경쟁이니까 맛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홍대에서 그래도 제법 먹었던 돈가스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고등학생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거의 2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카메라가 있네. 60km. 다들 지금 나랑 비슷하게 가죠. 지금 카메라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야. 좀 있으면 다 빨라져. 나쁜 사람들이. 아무튼 거기가 이제 돈가스 집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가스 안에 막 치즈도 들어있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이 이제 약간 좀 거리를 옮겨서 가서 먹어봤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맛있는 집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평준화가 된 거죠.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맛있는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먹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군대 갔다 왔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휴가 나갔다 깜빡하고 전에 집으로 갔었어요. 그 집이 고깃집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집이 약수역으로 이사를 왔었죠. 그래서 약수역에서도 이제 한동안 좀 지냈었어요. 그래서 약수역이 좀 익숙합니다. 약수역에 그때 연탄 돼지갈비 이런 거 많이 먹었었는데 이 동네 살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항문외과가 있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그냥 안 하죠. 왜냐면 서로 아파. 나는 슬프면서 아프고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아플 그런 항문외과 얘기가 있어서 그건 또 나중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면 동대 입구역이 나와요. 동국대가 나오는 거죠. 동국대가 나오죠. 왼쪽에 동국대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도 카메라가 실은 있죠.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거? 60km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저기 카메라가 왜 있나 싶겠지만 이게 실은 원래 고가가 있을 때는 여기가 지금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고가를 타고 쭉 내려오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여기서 가속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km가 생긴 거죠. 제한이. 저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사람들의 목적이 단속이 아니라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릴 법한 곳에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라는 뜻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저기도 이제 저기서 줄여야 가속도가 좀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쪽에서 사고가 안 나니까. 근데 보면 그냥 숨겨놓고 일부러 지금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끔 들 때가 있지만 그건 뭐 저만의 착각이겠죠. 여기 동국대네요. 동국대랑도 인연이 좀 있는데 제가 그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영화에 관련된 책을 읽은 게 시나리오는 무엇인가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번역한 게 이제 동국대 영문학과의 이제 유진아 교수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환상을 품었었어요. 그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그 당시에도 많긴 했죠. 이거 사고 났나 보네요. 뒤에서는 또 오토바이 있으니까 차도 있으니까 다 비켜주고 왜냐면 나 운전을 이 중에서 제일 못하니까 다 비켜주고 맨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저는 직진하니까 이쪽 차선. 아무튼 그 유진아 교수님의 책을 보고 환상을 품었었는데 결국 동국대 영문학과랑은 인연이 없었고 유진아 교수님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안 좋은 여론을 받으실 때도 있고 뭐 저랑 의견이 굉장히 다른 부분을 어필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그 책으로 처음에 영화의 이론 같은 걸 공부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국대 하면 좀 그런 환상이 있죠.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볼 때도 지도책을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영어비를 조금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길을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저런 중요리까지는 좀 그렇지만 저기 이제 뭐 서울 보증이라고 저 멀리 보이잖아요. 그럼 야, 내 길을 잃었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요. 형, 그 주에 뭐예요? 여기 뭐 서울 보증 어쩌고저쩌고 보여.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하고 어떻게 가면은 여기 있어요. 거기서부터 아실 거예요. 딱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나도 화장실에서 변 볼 때 지도 볼 걸 그랬나봐요. 아, 저는 딴 걸 봐가지고. 그리고 여기 또 청계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 각도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저기 신호등, 파란색 신호등 보이잖아요. 거기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다음에는 청계천을 걸으면서 한번 청계천을 찍어서 보여드려도 좋겠네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기 이제 왼쪽에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자전거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가 이제 저 아래가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블록 더 가면 대학로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저희가 지상을 찍어서 물론 청계천이 지하는 아니지만 지상을 찍어가지고 여기 거리가 좀 데이트하거나 드라이브하기엔 좀 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대학로에서 놀다가 청계천 쪽 이쪽 말고 종로 쪽으로 걸어와가지고 좀 걸어야 돼요. 근데 힐 씨는 여자친구랑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청계천 밑을 쪽을 살짝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데이트 코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별건 없는데 좀 전통이 있는 맛집들이 조금 있어요. 뭐 수요 미식회라던가 그런 데 나온 집도 있고 저기 보면 뭐 거의 60년 전통의 냉면집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뭐 이색 데이트죠. 또 여기서 또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또 시장 골목, 여기 지금 왼쪽 저기 청계천이라고 했잖아요. 저 청계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 블럭이죠. 청계천을 지나야겠구나. 그러면 광장시장이 나와요. 이 광장시장 하면 또 맛집이 많죠. 광장시장 3대 먹거리는 육회, 마약김밥, 빈대떡 세 가지인데 광장시장도 한번 가야겠구나. 광장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 갑니다. 저렴하게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먹으니까 살찌는 것 같아. 빈대떡이, 광장시장 빈대떡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물론 그만큼 맛있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데 그게 겉이 약간 튀긴 것처럼 바삭하고 속은 녹두 그래가지고 친구이네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기에 당구 재료 백화점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당구 막
좋아했을 때는 그런 거 사서 집에다가 놓고 싶어가지고 내 방에다 놓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당구대는 문제가 당구대만한 방이 있으면 안 되고, 당구대만한 거에 거기다가 사방으로 큐대 길이만큼이 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구대를 하나만 놓으려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죠. 당구대를 2대를 놓으려면 2대가 그 사이에 큐대 하나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당구대 한 대당 차지하는 비율은,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당구대를 많이 놓을수록. 근데 한 대만 놓으려면 사방으로 큐대만큼 다 비워놔야 되니까, 그게 그 한 대 놓기에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공간이 당구대 한 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갖고 포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구대 뭐 안 넣기 잘했죠. 뭐 값도 비싸고. 그래서 강남 거의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면 1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소형 당구대 그런 거 서비스로 갖다 놨어요. 물론 당구 치는 맛은 안 나죠. 그래도 그냥 떠났습니다. 저희 방송 같이 하는 비올이랑 프로봄 그 두 친구가 그 당구 대결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뭐 일상으로 곧 올려줄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물론 당구는 좀 묻히지만 재밌게 쳤더라고요. 두 친구는 약간 머리 쓰는 걸 잘해요.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만인가? 지금 시간은 2시 44분이에요. 2시 44분인데 이렇게 차가 밀리네요. 여기 이제 5시 6시 이때쯤 되면 헬이죠. 강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헬입니다. 그냥 계속 주차. 그때는 뭘 사진 찍을 용기, 그러니까 동영상 찍을 엄두를 못 내요. 이제 좌회전 갑니다. 지금 이제 선선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창문을, 소음 좀 안 들어오라고 창문을 닫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덥네요. 지치고. 그리고 이게 운전하면서 긴장을 하거든요. 안 하진 않아요. 운전을 못하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저기서 우회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집이다. 밥을 먹어야겠네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빈속에 지금 가서, 강남역 가서 카페를 좀 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굉장히 배고프네요. 이럴 때 먹으면 바로 살로 가겠죠. 언젠가는 다이어트를 해서 다시 젊은 날의 몸매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몸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네요. 지금까지 어줍지 않은 도로토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에 또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LBC 방송국 소장 삐리리였습니다. 방송마다 뭔가 다르게 말한 것 같아갖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다시 봐요. 안녕.